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여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가 전보다 쉬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창업은 매년 60만 명이 하는데 문 닫는 사람은 58만 명이라는 자료를 보면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개인 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1년에 1,0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직장 생활도 힘들지만 사장이라고 해서 결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둘이 같이 들어도 무거운 짐에서 한 사람이 손을 떼버리면 그 무게는 누가 대신 감당하게 될까요? 이분은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벌써 20년 넘게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던 동갑내기와 결혼해서 딸 하나와 아들 둘,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막내가 3살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했는데 수입이 짭짤한 편이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 피자집이 근처에 오픈하면서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남은 빚은 친정의 도움으로 해결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잘못해서 망한 건 아니라서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서로 격려도 했죠. 그런데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지만 돈을 구하기 어려웠고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찾기로 했는데 특별한 기술도 하나 없는 40대 초반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어느새 1년가량 쉬게 됐죠. 그러다 드디어 영업사원이 됐을 때 이제야 일이 좀 풀리나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느긋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남편의 이 성격이 영업 실적에 그대로 나타날 줄 미처 몰랐던 거죠. 사연자분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 소득이 아주 적은 달에도 어찌어찌 버티기는 합니다. 하지만 굶지 않는 정도일 뿐 아이 셋 키우며 생활하기엔 너무 팍팍하죠. 당장 버는 돈이 적어도 남편이 애들 공부를 봐주거나 집안 살림이라도 같이 한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남편은 퇴근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러 가버리고 동호회 사람들과 신나게 놀다 밤 늦게 들어옵니다. 함께 여러 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잘해보자고 다짐했지만 그때뿐이고요. 남편의 행동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힘들게 허덕여도 남편은 워낙 낙천적이라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데 자기 몫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모든 걸 혼자 책임지는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미래도 암담하고요. 여러분은 낙천적인 성격에 가깝나요? 비관적인 성격에 가깝나요? 낙천적인지 비관적인지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평탄대로였던 지난 10년 동안 부부는 낙천적이었죠.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괜찮은 조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서 사연자분은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죠. 반면에 남편은 여전히, 아니 훨씬 더 낙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한쪽 눈이 나쁘면 다른 쪽 눈이 그 역할을 하고 나빠진 눈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요. 낙천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남편은 지나치게 낙천적입니다. 철없는 어린애처럼 혼자 도망치고 있어요. 사실 남편의 낙천성 뒤에는 무기력이 숨어 있는 건데요. 무기력 또는 의존심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무력해집니다. 자기 능력에 확신이 없어서 생각이 자주 바뀌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여건이 좋을 때는 잘하기도 하지만 혼자 남겨지면 완전히 무능해지고 항상 누군가 대신해 주거나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또 남편의 이 낙천성 뒤에는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애써 화를 감추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나빴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아내조차 믿어주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무시받는 처지가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적성에 안 맞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인 거죠. 그렇다면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은 나는 잘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 정당화를 할 때, 부정적인 자신과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사연자분은 낙천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지나친 낙천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망쳤지만 무기력은 열정으로 극복하고 분노는 자기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단지 가족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뱅뱅 도는 재난을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보통 재난은 순간적으로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돼서 큰 깨달음을 주거나 인격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부부가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은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성이기도 합니다. 둘째, 도움과 기대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부부는 학업, 결혼, 사업 자금까지 이미 충분히 주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부모에게 여유가 있더라도 2번이나 돕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자식에게 다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 부모가 늘고 있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인식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부모에게 도움받으려는 헛된 꿈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기대를 키우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둘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함께 돈을 버는데 당연히 교육과 집안 살림도 분담해야 하죠. 혼자 모든 걸 책임지면 안 돼요. 남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들 공부를 봐주든 살림을 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임의식이겠죠? 어릴 때 누군가 모든 걸 해줬듯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만, 50%만, 70%만 책임지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100% 책임져야 해요. 책임의식이 생기는 순간 비로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책임지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남편분과 함께 해야 하는 처방들이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쉽고 관점이 바뀌면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으니 낙천성을 되찾는 혁신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담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2종류의 사람이 있다. 행복을 쫓는 사람과 불행을 피하는 사람이다. 전자를 접근 동기, 후자를 회피 동기라 부른다. 행복을 쫓는 사람은 행복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쾌락을 추구한다. 기쁨으로 살아간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다. 불행을 피하는 사람은 불행을 막는 데 주력한다. 고통을 피한다. 안도감으로 살아간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 통상 회피 동기보다 접근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부디 여러분, 불행보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제보다 밝은 오늘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